안녕하세요.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피현정 팩트체크 영상 2탄입니다. 피현정 씨는 미네랄 오일에 대해서 또 어떤 잘못된 주장을 했을까요?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때 들어가는 불순물들이 사실은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원료 납품자도 몰라요. 제조사도 모르고 연구원도 몰라요.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 이 말을 듣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미네랄 오일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는지는 과학자들도 잘 알고 있고 제조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네랄 오일에는 다핵 방향조 탄화수소라는 특이한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광물질이기 때문에 중금속하고 비소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 과정에서 혼입된 황화합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불순물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화학 기업들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고순도 정제 과정을 개발했고 이것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테스트는 에임스 테스트와 IP346 테스트입니다. 에임스 테스트는 세균을 사용하여 미네랄 오일 안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찾아냅니다. 1점 이하로 들어있어야 고순도 정제 오일로 합격입니다. IP346 테스트는 다이메틸 설폭사이드라는 용매에 불순물을 녹여내어 그 양을 측정합니다. 3% 이하여야 합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미네랄 오일은 약전 심사를 거칩니다. 약전이란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품목과 그 사용 규격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각 나라마다 약전이 있고 미네랄 오일은 약전에 명시된 규격을 지켜야 합니다. 주로 미국 약전인 USP나 영국 약전인 BP, 유럽 약전인 EP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됩니다. USP, BP, EP 규격은 대한민국 약전의 규격과 같기 때문에 이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심사 없이 한국에서도 유통이 가능합니다. 식품 첨가물 심사도 거칩니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미네랄 오일이 미국의 식품 첨가물 인증인 미 연방 규정집 제21권 제1장 서브챕터 B 172부에 규정된 화이트 미네랄 오일 인증을 받습니다. 이 규격은 사실상 USP 규격과 동일합니다. 또한 한국의 식품 첨가물 공전의 규격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국 식품 첨가물 등급을 받은 제품은 한국에서 식품 및 화장품 성분으로 그대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네랄 오일은 에임스 테스트와 IP346 테스트를 통과하고 약전 등급, 식품 첨가물 등급을 받은 것들입니다. 오직 의약품에 사용되고 먹을 수도 있는 고순도의 미네랄 오일만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꼭 알았으면 합니다. 원료회사도 우리나라에서 물질안전보건센터 MSDS라는 데에서 다 검사를 받습니다. 받긴 합니다만 거기 인증 받았다고 그쵸? 미네랄 오일 자체는 제조사도 모르고 원료 공급자도 모르고 소비자도 모르고 판매사도 모르니 제 입장에서는 좀 안 쓰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레이드가 달라요. 잘 정제해서 잘 쓰는 데들은 미네랄 오일이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거기 그냥 미네랄 오일 띡 써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알 거야? 정제됐는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 믿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안 쓰는 게 낫겠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네랄 오일의 등급을 믿을 수 없다면 그럼 다른 성분의 등급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페트롤라툼,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 오조케라이트, 세린신 등의 등급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성분들은 모두 석유계 탄화수소류 왁스와 오일류이고 미네랄 오일과 똑같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피현정 씨가 이 성분들의 등급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성분들은 놓아두고 왜 미네랄 오일만 등급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걸까요?
만약 피현정 씨가 미네랄 오일만 의심해야 할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다면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년 동안 미네랄 오일에서 다량의 불순물이 검출되었다거나 저급의 미네랄 오일을 사용해서 적발된 사례를 저는 단 한 건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2016년 캐나다 보건부가 시중의 미네랄 오일 제품을 수거해서 불순물 잔존치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모든 제품이 1ppm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1ppm이란 100만 분의 1g으로 퍼센티지로 하면 0.0001%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화장품 회사들이 규격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미네랄 오일은 모두 순도 99% 이상입니다. 아직도 미네랄 오일의 등급이 불안하세요? 제가 안심해도 좋을 결정적인 이유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화장품법 제5조 영업자의 의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는 원료에 대한 시험, 검사, 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에 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도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제조사도 판매사도 원료의 품질을 검증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규격이 검증되지 않은 미네랄 오일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화장품법 위반입니다. 둘째, 화장품법 행정규칙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긴 리스트의 중간쯤에 분명하게 석유 정제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이 금지된 성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제 과정이 완전히 알려져 있고 발암물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화수소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제되지 않은 탄화수소류는 금지 성분으로 지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제되지 않은 미네랄 오일은 화장품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화장품 회사가 고의로든 혹은 실수로든 정제되지 않아서 발암물질이 남아있는 미네랄 오일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화장품법 위반입니다. 금지된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 회사에게 식약처는 관용을 베풀지 않아요.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제품을 회수하고 또 영업 정지를 시키고 심하면 제조시설과 관리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입니다. 작은 회사라면 이 일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화장품 회사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료의 선정과 제조 공정 하나하나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판매사도 모르고 제조사도 모르고 연구원도 모른 채 미네랄 오일 원료를 구입하고 화장품에 넣는 기업은 없습니다. 인증을 받았는지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검증된 원료를 구입합니다. 이처럼 미네랄 오일의 불순물에 대해서는 법으로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또 현실에서도 잘 관리되고 있는데 피현정 씨는 지난 10년 동안 왜 미네랄 오일의 등급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계속해온 걸까요? 피현정 씨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부디 피현정 씨가 지금이라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한 말들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네랄 오일 팩트체크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